예, 들으신 대로 오늘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진박 후보 일부에 대한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논란이 됐었지요. 새누리당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된 대구, 동구을 등 세 지역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른바 옥새 투쟁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일각에서는 30시간의 법칙이 또 적용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명분과 실리를 다 챙겼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결정에 대해서 두 분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글쎄, 김무성 대표 명분과 실리 다 챙겼다고 저는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원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당내 공관위를 만들 때는 당에서 합리적인 절차에 거쳐서 당대표가 임명한 것이 공관위원이고 예. 공관위원회는 권능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권능에 의해서 공천이 결정이 됐고 네. 그것을 마지막에 소위 말해서 옥새를 가지고 도장을 찍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만 동구청장이라든가 유재길, 유영아 예비 후보죠. 예. 공천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하는 예.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개파 간의 일단 임시적인 봉합 이런 수준에서 이 세 명의 어떤 참정권을 무력화시키는 어떤 당으로 보면 이것은 폭력이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봤을 때 헌법 정신은 사실은 어긋나는 행위인데 예. 이것을 보면 협상, 개파 갈등, 나눠먹기, 국민들한테 집권 여당의 이런 모습, 낯뜨거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는 치러야 될 것이고, 물론 새누리당뿐만 아니고 여당과 야당 다 마찬가지로 지금 공천 갈등이 상당히 심각했는데, 네. 우리 정치가 아직 멀었다. 이런 공천 과정을 보면서 그런 걸 저는 느꼈습니다. 네. 김우석 부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총정리를 해보자면요. 이번 옥새 투쟁은 그들만의 게임이었다. 국민들은 안중에 없었고 예. 사실은 구도의 이익을 통해서 총선을 이긴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내부 지분 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명분이 없는 타협. 지금 3대3으로 타협점을 찾았는데 사실은 상향식 공천을 꼭 관철하겠다. 예. 그래서 옥새를 가지고 투쟁을 한다. 이런 게까지 나왔는데 사실은 그런 명분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3대3 정도의 타협점을 찾았던 거고요. 그리고 결말은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옥새투쟁이라고 하면서 결실을 사실은 전과물을 가져갔는데 예. 기자들을 피해서 뒷문으로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대국민 메시지도 없었고 대언론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위해서 투쟁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너무나 놀랐고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예. 그 결과 이번 20대 총선은 깜깜이 총선이 됐습니다. 국민들한테 누구를 찍어야 할지 설득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선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결과적으로 야당을 재건하겠다라고 기치를 올렸던 김종인 대표가 친노 그룹을 결국 건드리지 못하고 한계 부딪히는 걸로 매듭을 졌는데 예. 여당마저도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가지고 투표장에 나가야 할지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정치의 구태가 다시 보여졌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 대표와 친박계가 3대3으로 나눠먹기를 했다. 이런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 교수께서 어떻게 보세요? 이것이 이제 그 새누리당의 미래를 보는 것 같고 예. 김무성 대표는 지금 이 시점부터 집권 여당 내부에서 친박계와 완전한 적대적인 전선의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예. 봤을 때 과연 대선 가도에서 진입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이제 전망을 하고 예. 김무성 대표가 이 세 명을 건짐으로써 그다음에 자기가 이룬 것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예. 그리고 당 대표로서는 자기 집권 세력의 아주 텃밭 아닙니까? 대구에서 네. 무공천한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무공천한 핵심 책임자가 대표 그리고 공관위원 다 같이 그리고 최고위원 전체가 다 저는 예. 국민들한테 석고대죄를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도부 총사퇴를 하고 나서 예. 총선을 치러야만이 새누리당이 집권당으로서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최소한의 예의가 된다고 봅니다. 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일단 공천을 받지 못한 3명의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영하 후보만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이렇게 밝혔고 이재만, 유재길 후보는 모든 대항 수단을 강구를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글쎄 지금 이런 상황은 누가 책임을 져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만 후보 같은 경우에도 당이 오라고 해가지고 면접 봤죠. 할 대로 다 했는데 네. 공천을 못 받았어요. 네네.
어떻게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까 방송 인터뷰에서 예, 예. 이재만 의원이 거의 경련을 일으키겠다, 쓰러질 것 같은 모습과 울먹이는 모습까지도 보여주면서 예. 본인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왔는데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 밖에서 저렇게 기다리다가 결과적으로는 대표나 지도부들이 다 뒷문으로 사라진 다음에 쓸쓸하게 이렇게 뒷모습을 보였는데 예. 이런 상황이 한 사람의 유권 그 피선거권자가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결국은 그냥 도둑질 맞다시피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당이 아무런 해명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도 문제고 예, 예. 또한 그러면 된 사람은 된 사람대로 안 된 사람 안 된 사람대로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김무성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향식 공천을 100% 관철하기 위해서 마지막 투쟁을 나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원칙은 사라지고 일단 갈라서 이렇게 타협점을 찾았다고 하면 그 안에서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무엇인가는 있어야 합니다. 예, 예. 지금 공천받은 사람이 정종섭, 이인선, 추경호 이렇게 세 분인데 예. 이인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가처분 시정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복되었던 거고요. 예. 정종섭, 추경호라고 하는 진박 후보를 인질로 삼아서 결국 유승민, 이재호, 김명순 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관철을 했어요. 예, 예. 그렇다고 하면 유승민, 이재호 이 두 사람이 새누리당의 후보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그냥 무소속으로 나간 거예요. 예. 그럼 당에서는 왜 이 사람을 공천을 안 줬느냐가 아니라 왜 무공천 지역으로 줬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뒷문으로 그냥 사라져버린 지도부들은 국민 앞에 정말 앞으로 어떻게 나설지 궁금한 상황이에요. 이런 설명, 것들은 예. 사실은 이제 헌법 소원에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 상향식 국민 정당 그리고 완전 경쟁 그리고 100% 국민 경쟁을 해서 나중에 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작 정치, 과거에 우리 정치적 후진적인 이 많은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공작 정치의 형태로 지금 공천이 결정됐고 예. 특히 중요한 것은 이재만 유재길 유영하 의원이 출마조차도 할 수 없는 이렇게 막아놨다는 것이고 새누리당이 지금 선진화법에 상당히 지금 야당이 선진화법 때문에 협조해주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에 대해서 어떤 욕할 명분이 없어졌다. 당내에서 최고위원이 구성이 9명이라면 8명은 이 공천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도장 좀 찍어달라고 애고를 하는데 대표 한 분이 도장을 안 찍어서 이것이 지금 무력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은 당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대구 민심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새누리당이 무공천한 대구 동구을 민심의 향방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대구 국민들 입장에서도 황당한 일이에요. 예. 이재명 후보는 피선거권이 원천 봉쇄됐고 6시가 넘었는데 지금 다른 후보가 등록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후보를 등록했다고. 그러면 소식이 있었습니다. 선거는 치르게 됩니다. 예, 예. 그렇지만 어찌됐든 새누리당 후보는 원천 봉쇄됐어요. 예.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사실은 지금 정말 승부를 볼 수 있는 어떤 선택지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면에서 예. 동굴 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선거권이 제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예. 면에서 지금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좋은 눈초리를 보낼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지금 어차피 이렇게 되면 유승민 의원이 상당 부분 될 가능성이 많겠죠. 네. 많겠지만 그 다음에 그럼 유승민 의원과 지지하는 정당 간의 괴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또 적응해 나가고 어떻게 정리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치유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은 또 어떻게 바라봤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유승민 의원 사태가 벌어지면서 김무성 대표가 설명하길 수도권의 참패를 막기 위해서 이 부분을 수용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 군데를 이렇게 공천을 안 했다라고 예.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실은 증명된 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명백한 피해가 있고 증명되지 않는 이득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사실은 대표가 직접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예. 또 하나는 수도권 민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싸움이 명분 있게 갔다라고 하면 그래서 어떤 명분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면 수도권 민심에 그래도 새누리당에 더 긍정적으로 지지를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결과적으로 누구도 전리품을 가져가지 못한 선고하지 못한
옥새 투쟁이 됐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수도권이 이 결말을 보고 아 이제 새누리당을 지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할지라고 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숙제가 있고요. 예. 이 부분은 이게 지도부가 또 선대위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거는 총력전인데 예. 지금 무소속 비박연대라고 소위만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예. 유권자가 왜 눈치를 봐야 됩니까? 당의 눈치를 보고 비례대표를 과연 1번을 찍어줘야 될까? 그리고 무소속을 찍으면 몇 번을 찍어야 될까? 예. 그리고 이렇게 찍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는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네. 왜 당이 유권자들이 이렇게 혼선을 주게 만들고 그리고 선택의 폭을 엄청나게 제한을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은 구도적으로 새누리당이 심판을 받을 부분이고 예. 이 심판이 수도권에서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특히 서울에서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선거를 진두지휘했을 때도 대선 때도 수도권에서 졌지 않았습니까? 서울에서.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더민주는 이미 공천 파동을 겪어서 그것을 새누리당이 막판 6시 직전에 2시간 전에 이것을 봉합해서 넘겼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모든 걸 다 덮어쓰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큰 잔상이 남는 것은 예. 새누리당의 마지막에 개판 나눠먹기, 옥새투쟁, 그리고 억울하게 3명이 공천 못 받아서 억울한 사람이 3명이 발생했다는 거, 예. 동정심.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또 여론적인 역풍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새누리당을 정말 찍고 싶은 사람은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예. 중도표는 상당히 그 반대적인 야당을 찍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또 거론되는 인물이 이제 이재호 의원인데요. 네. 이재호 의원은 오늘 상황을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일단은 수도권 민심이 굉장히 유동적인 것만큼 이 지역도 사실은 유동적입니다. 예. 이재호 의원이 왜 컷오프 됐느냐? 세대교체라고 하는 명분이 있었어요. 세대교체라고 하는 명분이 있었고 예. 그런 상대 당 후보도 사실은 세대교체라고 하는 명분으로 컷오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새누리당도 좀 젊은 후보가 나와야 한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당연히 이재호 그 의원이 앞섰지만 예. 결국은 다른 후보가 단독 공천은 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이 있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이재호 의원이 공천됐을 때 고전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예.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호 의원이 다시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하면 피해자로서 동정심을 더 얻을 수 있고 지역 기반은 물론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슈가 되었다는 것, 한 이슈의 주역이 되었다라는 이런 면에 있어서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도권 민심의 전반적인 흐름과 은평이라고 하는 독특한 야성향의 지역, 그리고 이재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개인 득표력 이런 것들이 막판까지 어떤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질지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60대 이상이 지금 23.1%입니다. 전국적으로. 예. 그럼 970만 명이 유권자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예. 무소속 1번, 2번, 3번은 그래도 그 표의 유동성이 없는데 예. 무소속으로 가면 6번, 7번, 8번 불특정 뒷번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이랬을 때 이재호 의원을 찍고 싶은 사람들도 상당히 당을 따라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그러면 1번이 누구냐, 2번이 누구냐 그 당과 따라갈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무소속이 서울에서는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저희가 그 다른 지역도 좀 살펴보면 대구 동구갑에서는요. 정종석 후보하고 유승민계로 불리고 있습니다. 류성걸 후보가 맞붙게 됩니다. 오늘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네네. 표의 향방이 어느 정도 움직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종섭 의원 후보와 추경호 의원 두 분은 정말 진박이라고 하는 마케팅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 물론 그래서 타겟이 되는 측면도 있어요. 진박 마케팅의 반감, 예, 예. 역풍이라고 하는 타겟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박근혜 정부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욕구가 틀림없이 있어요. 마지막에 흔들릴수록 현 정부의 고향인 대구에서는 현 정부를 지켜야 한다라는 욕구가 꽤 커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예. 면에서 정종섭 후보나 추경호 의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예. 물론 다른 무슨 또 하나는 비박 연대라고 하는 게 이제 무력화되지 않았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사실은 공천 비슷한 무공천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연대의 틀도 약해졌기 때문에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장성호 교수님요. 박근혜 대통령과
옥새 투쟁을 통해서 예. 김무성 대표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유권자들은 볼 겁니다. 예. 그랬을 때 현재 시점에서 대통령님께 2년 정도 남았고 특히 텃밭인 대구에서 정성섭 의원이 정조수석 지금 후보가 일본으로 지금 등록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김무성 대표가 누를 수 있겠는가? 그 싸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 박근혜 구하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네임덕 방지하기 예. 그리고 친박과 비박의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봤을 때 정종석 후보가 무난히 당선되리라고 봅니다. 예. 저희가 총선 공천 전국 이후에 한때 이제 순망치한의 관계로도 불렸었는데요. 김무성 대표,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다시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참 궁금한 대목이죠. 예, 예.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를 그만둘 때 순망치한이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야 한다. 예, 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선 그런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고, 그러나 결국은 대통령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서 유승민 의원의 손을 놓았습니다. 예. 그런 그 불편한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유승민 의원을 구해야 한다라고 김무성 대표가 마지막에 알을 냈을 때 친유승민계 의원들은 뭔 다 떠나가는 기차 떠나고 손을 들고 있느냐 예,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도 어느 방송에서인가 조혜진 의원이 나와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도 사실은 왜 나를 활용해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이해를 사실 그저께 같은 경우에 유승민 의원이 거의 대권주자 레벨로 포커스를 받고 있었어요. 뭐 계속 동선을 카메라가 쫓아다니고 예, 예. 그런데 오늘 그렇죠. 그저께는 그랬고 어제 오늘은 김무성 대표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예. 면에 있어서 둘 간에 교묘하게 안 맞는 부분들, 경쟁적인 부분들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 뭐 필요에 따라서는 공동 전선을 펴기도 하겠지만 예. 실제로 본질적으로 같은 케미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떤 모습이 연출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장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구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김무성 대표가 대권의 꿈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친박계로서는 이미 대통령의 의중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친박으로서는 대선 후보 나가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을 강력하게 미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비박계 라인을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는 이재호 의원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러나 내년 7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포진상으로 어떤 후보군을 보면 친박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대에서는 친박이 장악을 할 것 같고 예. 그랬을 때 대선 후보 싸움에서도 사실은 친박계가 미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당선이 된다고 해도 친박계가 당 대표로 있는 이상 복당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봉합된 공천파동 새누리당 모습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